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또는 역사 강의를 통해서 신한청년단이라는 용어도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 한인사회당이라는 용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신민회는 익히 저랑 만주에서부터 들어오던 바고, 그런데 이 신민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한인사회당이. 왜 이 신민회가 한인사회당하고 관련이 있는지를 거기 제가 전문 서적에서 제가 쓴 걸 아니에요. 밑에 그 주석이 달려 있어요. 각주가. 그거를 참고하시고, 전체를 인용할 때는 주제에다가 각주를 답니다. 하바로프스크 한인사회당 설립 배경에서 각주 83분 달렸죠. 전체를 인용해 올 때는 거기다가 달고요. 부분 인용해 올 때는 그 부분에다가 각주를 달고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83, 84, 85 있는 각주는 이 글에 딸린 각주지 제가 단 각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글을 인용하고 할 때 이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지식인들은 좀 잘 지켜줘야 돼요. 내 글이 아닌데 내 글처럼 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출처를 늘 밝히고, 제가 쓰는 거는 표시를 안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공간에 와 있습니다. 한인사회당이라는 용어가 우리 선생님들 가슴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상당히 큰 의미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인사회당의 배경에 신민회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민회는 1906년, 7년 이때로 이제 되돌아가고, 여기는 1918년이거든요. 그런데 1918년 1월이 되면 일본이 바로 이 러시아의 적백 내전에 이제 간섭군으로서 참여를 하는데, 프랑스도 왔고 미국도 왔고 여러 체코도 왔고 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에 처음 등장한 이 사회주의 등장에 대해서 긴장을 하게 되고, 또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노동자, 농민, 높지 않은 이 계급의 군인들, 쉽게 얘기하면 사회의 이 기본이 되는 민초들이 중심이 되는 세상, 그거를 가진 자들이, 특히 우리 러시아의 우리가 아니라 러시아의 이 백군으로 주축하는 이런 세력이나 그걸 지지하는 세력들은 기존의 기독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별로 달갑지 않을 것인데, 그거를 우리 역사에서 바라보면 바로 우리는 산 경험을 한 민족이에요. 바로 동학과 성리학의 충돌입니다. 그러면 이 동학농민혁명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는 믿든 안 믿든 모두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사상이 동학의 사상이에요. 단지 그거를 교리와 맞춰서 수양을 쌓고 해서 하나가 일체화되어 가는 게 이제 종교인이 동학교도 할 일이지만, 믿건 안 믿건 우리 안에는 모두 하늘님 시천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동학의 사상입니다. 그러니 만민이 평등한 거죠. 어찌 보면 공산주의 사상하고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아나키즘하고도 일부분 연결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기존의 성리학 질서와 유교 질서에서 신분사회를 유지해왔던 조선의 이 기독권은 동학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제가 존경하는 면함 최익현도, 의암, 유인석도 모두 다 반대하고, 토벌에 또 우리 제야사학자인 누구예요? 매천황현, 그런 분들조차도 동비라고 표현했어요, 동학을. 그럼 하물며 이 유럽이든 어디든 전 세계에 느닷없이 노동자, 농민이,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잡아서 가겠다고 하면 그 주변에 이게 확산돼 간다면 나라들이 어쩌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 나라. 그래서 이 간섭군이 편성이 되면서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블라디보스토크로 일본 군대입니다. 그게 1918년 1월에 들어왔어요. 정확히는 1월 12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약간 주제가 벗어나지만 이 1918년부터 1922년 일제가 10월에 떠나기까지 있으면서 여기에 우리 조선인들이 많이 탄압이 되잖아요. 이때 일본 자국 내에 쌀폭동이 일어납니다. 1918년 이후에. 그래서 일본에 있는 부녀자들이 쌀을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여기에 이 간섭군으로 참여했던 일본군의 이 쌀을 쓸어가야 되기 때문에 매전매석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리랑과 연계됩니다. 소설 아리랑과. 그래서 조선산 및 증식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1918년까지 토지 조사를 다 끝낸 일제는 이 러시아에 있었던 적백 이 내전에 백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면서, 그 군수물 짜고 쌀이고 모두 매전매석되면서 일본에서 부녀자들이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식민지 시대로 들어간 조선에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근대 때민 만경강 위역의 통상에 대야저수지를 세운 거예요. 그게 1920년입니다. 이어지죠? 그래서 그러한 이 근대화 시기에 우리 이 호남의 수탈이 이어지는 건 바로 이 국제정세에 러시아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자, 자, 지금 1907년 2월에는 쉽게 얘기하면 볼셰비키 혁명이 아닙니다. 2월은 일종의 연합으로 해서 가진 자들이 임시로 지금 만든 거예요. 니콜라이 2세가 죽고, 그런데 더 난리 장판으로 가고 해서 10월에 본격적으로 그야말로 볼셰비키 혁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1917년 10월 이후에 1918년 1월 사이에 3, 4개월 만에 이 간섭군이 편성되면서 들어오잖아요. 이때 이 지역에 있던 우리 이 조선인들도 급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하바롭스크에서 우리의 지식인들이 모여요. 여러분이 아는 양기탁, 이동영, 이회영, 이런 그 김립부터 해서 이 신민회의 창설에 참여했던 멤버들이 대거 이 하바롭스크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이 한인들은 여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볼셰비키를 지지해야 할 것이냐, 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문제가 연결이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훗날 이르크 축구파하고 이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서로 대립하는 이 축소판이 여기 1918년 한인사회당이 결성되기 전에 우리 지식인들이 모여서 논쟁을 벌인 핵심이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럼 우리도 이 볼셰비키 혁명을 받아서 우리도 사회당을, 한인사회당을, 즉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당을 만들자. 그런데 만드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 내전에 참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전으로부터 거리를 둘 것이냐의 논쟁이 붙었어요. 그 앞에 의병을 만들어서 이때 기회다,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의병투쟁을 이때 전개하자, 이건 다 하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제인 바로 이 내전에 여러 간섭군이 참여해서 이 백군을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당을 만든 뒤에 적군에 가담해서 내전에 참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논쟁을 두고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신민회 창당에 합류했던 양기탁, 이동영 같은 분은 안 된다, 거리를 두자, 참여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반면 이동희 선생하고 김립이나 이쪽은 아예 우리가 조선의 이 해방투쟁을 볼셰비키 혁명을 도입해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참여와 거부하는 쪽에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신민회 창립에 큰 힘을 했던 양기탁이나 이동영은 그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동희를 중심으로 한, 이때 우리가 아까 우리 주명 선생님이 얘기한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를 포함한 이분들도 같이 바게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 공산주의의 어떤 사상을 이상 목표로 두고 있는 그런 사회주의 정당이 바로 이곳, 그 먼 연해주도 아닌 오늘날 하바롭스크 주에 있는 이 도시에서 생기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편 내편 이념적으로 우리가 양분되어서 그동안에 몸에 젖어왔어요,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냥 공산당은 뿔난 거고 뭐 이렇게 다 인식되어 있겠네. 근데 우리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고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이 한인사회의 역할이란 것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우리 지식인들이 끊임없이 부단하게 사상적 자유를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망명에 와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급변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앞서가면 어때요? 구한말 망해가는 이 조선사회에서 의병투쟁으로 해서 국내 여러 곳에 산발적으로 의병에 항쟁해서 그 열악한 무기로 일본의 신식군대에 와서 싸우는 의병과 달리 신민회를 결성했던 이 양기탁이나 이동영, 이동희, 이들 세력들은 이미 앞서서 1898년에 미래를 내다보고 이건 안 된다, 새로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1906년 7년에 신민회를 결성했고, 그리고 나서 서간도를 개척해서 만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바로 이쪽으로 넘어왔던 신민회의 주요 멤버들이 이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을 맞닥뜨리면서 사상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발빠르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는 와중에서 한인사회당이 태동했다. 그리고 여기에 두 거목, 김 알렉산드리아가
사실은 사상적으로는 최정점에 있는 분이잖아요.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분들은 막 온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김 알렉산드리아가 이 볼셰비키 혁명의 근간이 되는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스승인 거죠. 나머지는 배워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동희 선생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배경도 바로 이 만주에 갔다가 1917년 러시아에 이 혁명이 일어나자 이동희 선생이 다시 넘어옵니다, 내주로. 그렇게 하다가 독일의 첩보 스파이로 오인돼 가지고 러시아에 체포돼 가지고 감금돼 있는 것을 김 알렉산드라가 구명운동을 해서 풀어주고 이어지면서 한인사회당으로 되고 본인이 한인사회당의 수장이 되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맺은 이들은 국내에 이제 여기 참여해서 이미 여기는 뭐예요? 1918년 김 알렉산드리아가 여기에서 주요 관리로 임명돼까지만 해도 여기는 적군의 세상이잖아요. 볼셰비키 세상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다. 그런데 간섭군이 들어오고 1918년 일본 군대가 들어오면서 미국 들어오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1918년 9월 넘어가면 8월부터 들어가면 이거 다 점령되는 거예요. 뭘로? 간섭군과 백군의 지지 세력들에서 점령돼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시 또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인사회당은 이제 내놓고 활동할 수가 없는 거죠. 지하에 잠복해야 됩니다. 이러는 와중에 당시 이 한인사회당이 결성되면서 적의군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볼셰비키를 지지하는 약 100여 명의 군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 일본군과 백의군이 쳐들어올 때 저항해요. 그래서 약 반절이나 되는 5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뿔뿔이 흩어지다가 이제 아까 이 얘기 됐지만 아무르강에 배를 타고 이 김 알렉산드를 포함한 이동희 선생이나 김립이나 많은 사람이 우리 한인들까지 함께 같이 탈출을 북상해서 하고 있는데 백의군에게 체포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동희 선생이나 김립이나 이들은 장사치로 설명을 해가지고 가장을 해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동희 선생이 그렇게 생존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도움을 받아서 나왔고 다시 체포됐는데 우리는 물론 그냥 장사치들이다 해서 살아남았지만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는 바로 체포돼서 아까 갔던 고문실로 끌려갔겠죠. 그렇게 해서 취조할 때 이런 얘기도 전해진다고 하죠. 너는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조선인인데 왜 이 끝까지 이 볼셰비키를 지지하면서 그러냐. 아니라고 거부를 하면 살려주겠다 해도 나는 진정한 볼셰비키요, 사회민주주의, 이 러시아의 사회민주주의 완성이야말로 조선 독립의 지름길이고 우리 내 조국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이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돼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거부하고 총살을 당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이제 한인사회당이 설 수 없게 되었지만 이들은 다시 중심지를 어디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겨가서 비밀리에 결성을 합니다. 삼림지역에서 이제 대놓고 할 수 없는 세상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들이 다시 조직을 해요. 재건을 했답니다. 이러다가 이들이 과연 상해 임시정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허용을 해야 되냐, 이승만의 상해 임시정부를 이 한인사회당 사회주의자들은 저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융합을 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는 고민으로 다시 논쟁을 벌입니다. 1919년에. 그렇지만 인정을 하자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동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인사회당의 중심 인물인 이동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서 중요 자리에 국무총리 임명되잖아요. 그니 같이 양대가 결합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였냐? 그 정부에 들어가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희 선생이 거기 상해에 들어가서 상해파 고려공산당을 유지하면서 여운형의 이르크축파 공산당과 충돌하게 되고, 또 이 사회주의였고 반공산주의였던 이승만과 대립하면서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찌그락찌그락 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1921년에 바로 레닌을 만나서 이 독립자금을 지원받기로 해가지고 일부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그 자금 문제로 고충을 겪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아끼던 김립을 김구 세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다 싫다 하고 떠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동희 선생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마지막 35년에 그 돈을 모은 추위 속에서 돌아가시게 됐다, 그런 얘기. 이 이후에 해외에서 이 한인사회당의 사회주의가 결성된
우리나라의 이 사상은 다른 나라는 뭐 러시아는 자국에서 만들었으니까 본토지만 우리는 출발이 국내가 아니다. 왜?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국내에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해외 하바롭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이 출발이 됐고, 그리고 1925년 본격적으로 조선공산당이 태동이 되면서 1926년으로 가면서 신관회와 그리고 이 좌우의 합작 노력이 진행이 되면서 지하로 잠복하고, 그러면서 이 조선공산당은 계속 활동이 되면서 나중에 남조선노동당, 남노당까지 연결되면서 결국 이현상이라고 하는 굵직한 이 인물이 등장하면서 나중에 지리산 남부군이라고 하는 이런 빨치산 투쟁까지 연결되어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 큰 줄기에서 우리의 사상을 한쪽으로 편협되지 않게, 또 아나키즘이나 사회주의 사상이나 민족주의 사상이나 이런 사상이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배경이 한인사회당에 있었고, 이들은 우리가 해방 이후에 남과 북으로 이념이 두 개로 갈려지면서 정치체가 다르니까 빛을 보지가 못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 독립운동사를 그렇게 편협된 한쪽으로만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사회주의 운동 세력도 다 훈장도 받고 다 하고 있는 그런 열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혁명은 이념체가 서로 달라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 아주 놀라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하고 있던 나라가 사회주의 체제로 바꿀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진정한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겠지만 맞죠. 그거야말로 진정한 혁명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념과 분단으로 인해서 한 쪼가리밖에 안 되고 자꾸 사고가 경직되고, 조선 후기 나라가 망할 때 성리학으로 경도된 그런 한쪽으로 치우친 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인간의 사상과 생각은 누구든 체제를 떠나서 존중돼야 됩니다. 인간은 존엄체이기 때문에. 그걸로 검열을 한다거나 이래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상은 자유로워야 더 많은 풍부한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낼 수 있다. 그래서 한인사회당이 우리 독립운동사회, 그리고 이후에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의 경직된 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자리매김이 돼서 재평가를 받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오래 서 있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마무리하자면, 발빠르게 대처한 구한말부터 이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정말 놀랍게도 앞서갔습니다. 마치 조선 후기에 성리학에 폐쇄된 것 때문에 문 닫고 살다가 망한 나라였지만, 그 이후에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수많은 선비들, 의병장들, 애국지사, 구국지사들,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발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러시아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주와 서간도와 이 연해주가 바로 이 중국과 러시아와 연내 있었고, 그 당시를 주도했던 러시아의 이 혁명은 우리 지식인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준 거예요. 중국의 의아단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상적으로 풍부한 다양성을 제공받으면서 지식인들이 폭넓게 살았다. 그래서 그 영향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한류라고 하는 커다란 다양성의 자양분이 됐기 때문에 이 한인사회당의 역할은 컸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좀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편협된 사상에 너무나 묶여서 살아가면 안 된다. 고착화된 남북 분단에 너무 오래 졌다 보니까 자꾸 우리 스스로 내 안에 벽을 쌓고 민족에서 멀어지고 북한을 자꾸 거리를 두고 이러는데, 우리 안에 벽을 자꾸 허물려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선 선각자들이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바로 3, 4개월 만에 그걸 반영하냐 안 하냐 이렇게 논쟁 벌이면서 당을 만든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분단 고착화돼서 외세 의존적인 생활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외국 군대가 주둔해 있는 것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꾸 주변에서 고착화된 걸 뛰어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보려고 하는 노력을 부단하게 해야겠다, 이런 말로 여기서 한인사회당의 의미를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